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 튼튼반 24강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지론에 대해서, 지지 물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개의 지지 글자가 있고요. 지지 글자가 천간하고 차이점은 지지는 시간 공간적 기운이 강하다. 시간 공간적.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는 어디에서 뭐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100점은 아니어도 뭐 한 70점 정도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어디에서 뭐 하다,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그 다음 그 위에 천간에 올린 거를 쓰다, 활용하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정사와 정축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죠. 갑신과 갑인의 차이 같은 거죠. 금의 시공간에서 갑을 쓰고 있는 게 갑신인 거고, 갑목 입장에서 힘들겠죠. 갑인은 목의 공간에서 목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곳에서 농사 짓는 거, 이런 게 위와 아래가 같을 때 나타나는 일 같은 거고, 뭐 위에는 이거고 지지는 다른 거고, 그러면 한밤중에 운동해야 되는, 운동해야 될 곳에서 공부하고 공부해야 될 곳에서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지금 금의 땅에서 갑목을 쓰는 거. 금이라는 것은 거두고 마무리하고 뭐 수확하고 하는 건데, 그곳에서 또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게 갑신.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그게 절지에 앉아있는, 아우 나 끊어질 것 같아, 여기 정말 내 스타일의 장소 아니야 같은 게 갑신이, 자기가 뭔가 또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신. 갑인은 내가 사용하기, 봄이라는 환경 속에 봄의 기운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죠. 운동할 곳에서 운동하고, 공부할 곳에서 공부하고, 밥 먹을 곳에서 공부하고. 위아래의 오행이 같으면, 즉 천간과 지지가 같으면 뭐 마땅히 이거 하는 것이 좋은 곳에서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 같은 거고, 위아래가 만약에 상극으로 반대로 돼 있으면, 위는 목인데 아래는 금이거나, 아래는 뭐 화인데 위는 수거나, 그러면 화를 써야 되는 곳에서 수를 쓰고 있고, 수가 사용되는 곳에서 화를 쓰고 있고, 뭐 이런 형태들이죠.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거는 그때그때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지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지지라는 거는 시공간이 위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공간, 월지면은 사회생활권, 일지면은 개인적 공간, 시간으로는 중년의 시간, 시지면은 가장 개인적인 에너지, 시간으로는 인생 후반, 이렇게 본다고 보면, 20대 청춘 남녀가 사주를 본다 그러면 시주는 영향력이 그닥 없죠. 월주하고 일주가 이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 8개의 간지 중에서 월지하고 일지의 비중을 상당히 높이 보고 있고, 연지나 시지는 월지나 일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본다.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본다. 이 정도로 봅니다. 자, 오늘은 그 신유술 해자축을 할 거예요. 24강에서는 신유술 해자축 6개의 글자입니다. 신유술, 가을의 시작 신, 가을의 중심 유, 가을의 마무리 술, 그 다음에 겨울의 시작 해, 겨울의 중심 자, 겨울의 마무리, 그리고 봄을 불러오는 기운 축. 이렇게 6개의 지지 글자의 물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를 볼 때는요, 해당 지지의 글자가 무슨 계절인가, 그 다음에 생진가, 왕진가, 화계지인가를 보게 됩니다. 일단은 어느 계절인가를 보면은 걔네들은 같은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신유술이면 일단 가을 기운입니다. 가을 기운의 시작 신, 가을 기운의 중심 유, 가을 기운의 마무리 술. 술토는 토 아닌가요? 그러는데 지지의 진술충미는 각자 계절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술토는 가을에 배속된 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을의 기운을 품고 있는, 신금, 유금에다가 흙 뿌려놓은 게 토다, 술토다. 그래서 금이 없는데 술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술토가 금이야. 술 자체를 금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거 뭐죠? 밥상에 두부가 없는데, 밥상에 두부가 없잖아요. 두부가 없잖아요. 야, 여기 찌개에 두부 잔뜩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김치찌개잖아. 여기 두부 들어있으면 된 거지. 햄 주세요, 햄 주세요 했는데 부대찌개를 끓였다. 햄이 없잖아요. 찌개 안에 있잖아. 그것도 찌개, 그것도 햄이라고. 술토가 있는데 금이 없잖아요, 내 사주에.
술토 안에 들어있어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여러 번 강의 시간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진술충미는 각자 자기 계절에 배속된 기운으로도 본다. 근데 대체제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대체제. 맥주가 없으면 뭐 소주 먹는 거고, 뭐 그렇죠? 뭐 사이다 없으면 콜라 먹는 거고, 뭐 그런 거와 같은 거니까. 자, 신금을 보겠습니다. 우선 금의 계절의 신금. 자, 신금이라는 글자는 우선 생지고요. 가을을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을이 명리학에서 지지는 사계절론으로 보는데 명리학에서 가을 기운을 뭐로 표현을 하냐면 마무리하는 기운. 그래서 제가 가을하면 심하이. 무엇을 심하이에? 여름에 펼쳐놓고 정리했던 막 벌려놨던 것들, 전성기. 마치 축제 한 중심이 오화였고 축제 후반부가 미토였고 축제의 여운, 앵콜 하면 그게 미토인 거예요. 앵콜 이대로 끝나기 아쉬워 하는 거. 자, 이제 축제 끝났어. 그럼 이제 신금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자, 청소하자, 자, 집에 가자. 자, 이제 툭툭 털고 감동을 가슴 이제 마음에 정리하고, 자, 이제 마무리 짓자, 정리하자. 막 격동적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꿈일기를 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꿈속에서 격동적인 일을 했는데 그걸 마무리 짓는 거죠. 심하이, 정리하기, 마무리하기. 목에서 시작했고 화에서 크게 벌렸던 것을 금에서 이제 주워 담기 시작하다. 주워 담기 시작하다. 주워 담은 걸 창고에 집어넣다가 이제 해자축, 겨울이 되는 거죠. 이제 활용 다음을 위해서 보관해 놓다 같은 거죠. 자, 신금을 그래서 정리의 기운으로 봅니다. 근데 실속적 측면에서 벌리는 게 실속이 있을까? 정리하는 게 실속이 있을까? 그렇죠. 정리하는 게. 뭐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서 목재성보다 금재성이 더 실속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재성은 무슨 일을 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쓰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금재성은 금을 돈으로 쓰게 되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일로 뭐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추려내거나 골라내거나 하는 것들이 금이에요. 이제 정리하다, 마무리하다, 심하이 짓다. 자, 명리에서 지지에 신유술, 천간에 경금신금이 들어있으면 사주에 숙살 기운이 들어있군요 라는 뜻이에요. 숙살 기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살자가 들어갔다는 게 죽이다, 추려내다 라는 건데 가을 추상 그래가지고 쭉 정이는 골라내고 쓸만한 놈들만 추려내다. 자, 봄, 여름에 지었던 농사의 결과물과 수확물을 추수하다. 농경생활 문화에서 가장 풍성한 시기가 가을이에요. 그래서 가장 배고픈 시기가 봄. 가을에 수확해서 겨울을 꼼짝 않고 저장해 놓은 걸로 나고 봄이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쌀 떨어지기 시작하고 곡식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형태.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뭐 이제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가을이 되면은 그동안 봄, 여름에 벌렸던 일들을 거두고 수확한다. 그래서 사주에 만약에 인목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인목, 묘목이 많다. 그럼 새로 시작하고 벌리고 하는 일에 이 물상적으로 인연이 깊다. 이렇게 신금, 유금, 술토 있는 사람들은 거두고, 추리고, 압축하고, 고르고, 축약하고 라는 문. 사주에 봄, 여름 기운만 있으면은 막 방을 어지러놨는데 치우진 않고. 근데 이제 금수 기운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정리하고, 보관하고, 뭐가 수납하고, 뭐 저장하고, 뭐 이런 거 잘하겠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수납 전문가 과정이라고 문화센터에 뭐 수납 전문가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너저분한 집들 가서 다 정리해주는 정리 전문가 과정들이 막 한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수납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무슨 기운 많이 쓰시는 분들일까? 금수 기운 많이 쓰시는 분들이다. 근데 사주에 금수만 있으면은 어지러 놓은 게 없으니까 수납할 게 또 없는 거고. 어지러 놓은 목화도 있고 금수도 있으면 이쪽에서는 벌리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정리하고 수납하고 이런 기운이 같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신금 여기서부터 이제 압축, 축약, 추려내고 골라내고 하는 기운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동물로는 원숭인데 이 원숭이 하면은 연상되는 게 뭐냐면은 꾀돌이.
뭐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대체로 우화 계열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화에서 주로 원숭이는 무슨 용도로 많이 어설프게 머리 쓰다가 어리석은 짓 했다 하는 걸로도 많이 나오고 동물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머리 쓰는 애로 뭐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뭐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누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나? 근데 주로 그 힘만 믿고 까부는 애들을 주로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이 원숭이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의 상징. 손오공 뭐 하면 지혜의 상징. 그다음에 관상학에서 원숭이상 하면 머리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을 했던 그 일본의 수장이 뭐 전형적인 원숭이상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원숭이상, 꾀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되게 지혜의 상징. 그리고 파워풀하다라는 모습으로 봅니다. 임목하고 신금하고 술토라는 세 개의 글자를 되게 파워풀한 글자로 보통 지지해서 뭔가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임목은 주로 뭔가를 벌릴 때, 신금은 뭔가를 멈추게 하거나 정리시키거나 스톱시키거나 결론을 짓거나 마무리 짓는 파워풀. 술토는 마무리된 거를 저장할 때 이런 에너지를 파워풀한 에너지. 그래서 보통 권력성의 인자로 보고요. 자, 정리하고 추려내고 가려내고 멈추게 하고 스톱시키고 이런 거 직업물상으로 뭐 있을까요? 조사, 감사, 심사 뭐 이런 것도 감찰, 뭐 심의, 뭐 오디션, 뭐 추려내는 거, 선발하기 뭐 이런 거. 검, 경, 검찰, 선악 구별하기, 옳고 그른 거 판단하기, 쭉정이 골라내기니까 요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놈 잘라내고, 요놈 추려내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추려내거나 갈라내는, 감라내는 이런 인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다. 그럼 목을 많이 가진 선원은 자, 빨리 와, 빨리 탈출해야 돼, 빨리 탈출해야 돼, 빨리 구조선에 타세요. 근데 금이 잔뜩 있는 선원은 잠깐, 아무나 태우면 안 돼. 여자부터 타. 당신은 헤엄쳐. 너 타. 넌 타지 마. 너 타지 말라 그랬지. 넌 타지 마. 넌 타. 이런 거 하겠죠.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목은 일단 벌리고 보자. 일단 많이 살리고 보자. 금은 추려서 가려내자. 약간 이런 금의 기운이 좀 많이 가지고 숙살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검경, 검찰, 뭐 가려내고 분별하고 판별하고 판단하고 금의 속성의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금하고 유금의 차이는 신금은 좀 둔탁하게 추려내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굵직굵직하게 추려낸다 그러면 유금은 정밀하고 예민하게 신금으로 고기에 맛있는 부위를 잘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금으로는 고기에서 먹을 만한 부위를 예리하게 잘라서 먹었어요.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신금을 파워풀한 인자, 그 다음에 역마의 인자, 그 다음에 삼합의 인자로 좀 보라고 했죠. 신자진 운동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얘는 금이지만 수 기운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신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지에서 해자축이 들어오면은 해자축을 도와서 해자축을 번성하게끔 만들어주는 또는 천간에서 임수나 개수가 들어오면 임수나 개수를 막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더 잘 되게끔 해주고 그래서 수기운이 뭐 숫자로 5만큼 들어왔는데 밑에 신금이 있었더니 5가 7이나 8의 효과를 부스터 효과를 내게 해주더라. 같은 형태로 보면 되는 겁니다. 금은 수를 밀어주고 수는 목을 밀어주고 목은 화를 밀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원숭이. 자, 열매로 봅니다. 열매. 근데 신금하고 유금을 같은 열매로 보는데요. 신금은 풋사과, 풋열배, 지금 막 열린 육즙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뭐 풋사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유금은 압축한 열매. 출연해서 골라내서 영양가 있는 것만 출연한 열매, 그러니까 뭐 건포도, 아몬드,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숙성시킨 거, 뭐 단감, 뭐 말린 과일, 뭐 이런 것들은 유금이라고 더 부피는 작게 만들면서 함량은 더 높인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죠. 보통은 현대 의학에서 사용되는 약들이 보통은 특정 뭐 식물성 성분에서 특정 성분만 추려가지고 그거를 고압축으로 그냥 고성분만 함량으로 해서 뭐 사과 30개 분량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요거 한 봉에 담았어요.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유금이라고 볼 수 있죠. 신금은 근데 처음 시작되는 기운들이니까 풋사과, 결실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는 거게 됩니다. 금융이나 제조 쪽으로도 쓰고요. 보통 신금이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 쇳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항공, 자동차, 중장비, 뭐 배, 이런 뭐 큼직큼직한 철강,
뭐 철도, 큼직한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거, 뭐 자동차 정비, 뭐 중공업, 중화학 이런 형태의 물상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뭐 현대조선 이런 거를 만드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가 경신일주, 그래서 금을 강하게 쓰는 뭐 그런 부분이라. 근데 요즘에는 이런 중화학, 중공업 형태 플러스 정밀과학, 뭐 IT 반도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신유금, 유금 계열, 좀 더 정밀하게 압축이 되는. 그러니까 이따만한 쇳덩어리가 100만 원인데 이따만한 IT 반도체가 100만 원이더라. 이런 것 같은 게 유금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시무시한 철, 신장, 저기 뭐죠? 저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절에 가면은 저기 사천왕 해가지고 막 절 입구에 막 나 무섭지 해가지고 나쁜 놈들 들어오지 마라 해가지고 이렇게 4대 천왕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뭔가를 지키고 분류하고 추려내는 어떤 그런 신장의 역할도 합니다. 도끼, 뭐 여의봉, 뭐 이런 식으로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법무, 사법, 군인, 경찰, 세무 가려내고 추려내고 골라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판별하고 이런 형태들에 상당히 걸맞다라고 볼 수 있죠. 뭐 탱크, 전차, 열차, 기차, 배, 조선, 항공기 이런 물상도 됩니다. 중장비, 버스, 화물차, 철강, 고철, 자동차, 비행기, 칼, 뭐 정비공장. 그 다음에 이 경금, 신금 계열하고 신금, 유금 계열을 이 종교로도 봅니다. 종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불교 용품, 불교 사원, 뭐 수도승, 뭐 도 닦는 사람 이런 식으로 봤어요. 뭐 물탱크, 양조장, 주유소, 냉동실, 술독, 맥주집, 대장, 경락. 이게 신금 같은 경우가 지지에 임수를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뿜어내는, 그래서 옹달샘의 근원지, 금인데 그곳에서 물을 품고 있어요. 그곳에서 물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양조장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맥주집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요 금기운 경금이나 청간 경금이나 지지의 신금을 뭐 호흡기, 뭐 뼈 이런 쪽으로도 많이 봅니다. 건강으로는. 그럼 인신충 벌어지면은 저기 폐를 상하겠네요. 근데 인신충하면 뭐 신금방 깨지나? 잇목도 다칠 거 아니야. 잇목 다치면은 뭐 신경이 안 좋아지겠네요. 뭐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되겠네. 성장 억제, 뭐 신경통. 그다음에 신금이 깨지면 뭐 뼈마디가 아프겠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옛날에 병신년에 관절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신년에 제가 잇목을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인신충이 빵 하고 벌어지니까 그때 명절 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우 다리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또 지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 금관악기, 뭐 열매, 뭐 과일 씨앗, 견과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서방이라 그래가지고 서방의 기운을 금의 기운으로 봤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금의 기운으로 봐서 신금이나 유금을 미국이나 독일 뭐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지지의 물상을 무슨 나라로 표현하기는 좀 되게 애매해서 뭐 맞으면 고맙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봅니다. 뭐 진토를 중국으로 보고 뭐 신금이나 유금을 뭐 유럽이나 뭐 미국으로 보는데 저는 어디 가서 사업하면 잘 될까요? 어느 나라로 가면 좋을까요? 유학 어디로 보낼까요?를 사주 보고 맞춰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주 보고 맞출 사항이 아니라 느낌 가는 곳에 인연 따라 가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런 물상으로 봅니다. 유사는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신금의 물상이고요. 자, 신금이 좀 더 발전한 게 이제 유금입니다. 자, 신금이 큰 도끼를 휘두르거나 어떤 좀 가공되지 않은 어떤 금의 모습이거나 야 일단 좀 정리 좀 해봐, 일단 좀 모아보자 라고 한다면 유금은 그게 더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중심. 자, 하려면 제대로 해. 하려면 해. 그러니까 생지하고 왕지의 차이는 생지는 일단 해. 내 결과의 퀄리티까지는 안 따질게. 일단 하고 봐. 같은 거고 유금은 하려면 제대로 해. 야, 이거 어설프게 하지 말고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자, 신금이 대충 주워 모았다. 야, 이제 대충 심하게 합시다. 라는 유금은 자, 꼼꼼히 점검하세요. 뭐 빠진 거 없나? 자, 이거 마무리 제대로 하세요. 요거 제대로 골라내세요. 대충 고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보통 무슨 식품 공장에서 원재료가 들어오면 1차 분류하는 곳에서 그 원재료에 불량식품이 있거나 뭐 불순물이 들어있나를 대충 골라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거기서는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딱 추려내는 것 같은데 유금의 모습이 신금에다가 정밀 예리가 붙었습니다. 정밀하고 예리한 거.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병신년과 정유년에 신금과 유금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병신년에 적폐청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고 유구문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 정권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년 그 임기를 그만 안타깝게도 다 채우지 못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은 천간의 병정화 횃불을 밝히고 태양을 밝힌 다음에 치겠다는 거죠. 병신의 의미가 뭐예요? 천간에 병화 띄었죠. 싹 까발리고 도끼로 때리겠다 같은 거죠. 라이트 켜고 지금 조명 켜고 지금 추려내겠다, 가려내겠다, 잘못된 거네 다 잘라내겠다 같은 거고. 정유년에는 이제 태양이 아니라 부분 집중 조명, 서치라이트. 이게 태양은 360도 밝히는 형태라면 정화는 딱 집중 조명이 여기만 아주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래가지고 유금이라는 예리한 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려내겠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유금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유금은 동물로는 닭을 의미를 합니다. 서산일락, 서산의 저무는 태양. 이제 슬슬 태양이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기 지금 태양이 서쪽으로 갔네. 좀 있으면 저물겠구나. 술토가 되면 이제 휙 저물죠. 이제 해자축부터는 밤이고. 해가 저무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 유금은 술주자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유금 들어가서 뭐 자유기문 걸려 자수에 유금 들어 있으면은 뭐 자시의 또라이가 된다. 뭐 술주정을 부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유금의 물상이 또 촛대하고도 요 글자가 촛대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정유일주 하면은 촛불이 유금을 밝히고 있어서 촛대의 물상. 그래서 뭐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 뭐 기도하면 잘 된다. 정묘일주, 정유일주, 종교 철학 물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촛대 등장. 자,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여기다가 좀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정밀한 요소, 분배 저장을 정밀하게 신금에서 대충 분류를 했다면 유금에서는 정밀하게. 그러면 신금이 기계, 유금은 정밀기계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판단이나 결단이 요구되는 행위, 신금하고 유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발효, 숙성. 자, 과일을 따가지고 포도를 따가지고 얘를 갖다가 숙성을 시키면은 걔가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물상이 유금이나 신금. 그 다음에 과일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두 달 정도를 몇 달을 묵히면은 걔가 무슨 청이 돼요. 그걸 뭐 발효식품이라고도 효소라고 그러죠. 효소식품이라고 그러고 무슨 청, 뭐 모과청, 딸기청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그래서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압축을 해서 만들었다. 한약으로 치면은 환을 만든 거와 같은 거죠. 무슨 성분들을 말려가지고 딱 추려가지고 그 성분만 딱 몽글몽글하게 모아가지고 요거 하나리면은 무슨 약 몇 개에 해당 이런 것들이 유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딱 건포도 같은 거죠. 건포도 부피는 더 줄어들었는데 함량은 훨씬 더 진해졌더라. 원액이다. 뭐 이런 거. 발효, 숙성, 저장. 신금이 풋과일인데 유금은 좀 말려가지고 더 오래 저장해놓은 말린 과일 뭐 이런 거 같은 거. 자, 금고, 주정.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내사주에 유금이 있는데 이 유금의 십성이 뭐냐에 따라서 뭐 유금이 뭐 권력 명예성이면은 압축된 권력 명예, 뭐 예리한 권력 명예 뭐 이런 형태고 재성이면은 재물이면은 압축된 재물. 뭐 요만해 보이지만 가치가 매우 높은 재물. 그게 인성이면은 되게 압축된 공부, 학문, 뭐 이런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부품, 요즘에 뭐 반도체, IT 기기, 옛날에는 유금을 뭐 모니터로도 봤고요. 유금의 물상이 옛날에 첨단 기기가 없던 시절에서는 유금을 뭐 술주로도 보고, 그다음에 유금의 물상이 사람의 입, 마우스 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뭐 유금이 있으면 말을 잘한다. 근데 냉혹한 말을 한다. 뭐 독서를 쏟아붓는다. 예리하잖아. 게다가 판별 분별을 하잖아.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뭐 이런 게 과정 안 보고 야 포트폴리오 갖고 와. 아 근데 걔가요 지금 뭐 어떤 불쌍한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써주면 안 될까? 이게 목의 생각이고 그러면 닥치고 내가 무슨 뭐 자원봉사자인 줄 알아? 야 그동안 해가지고 업적 가지고 와, 실적 가지고 와. 이게 점수 몇 점이야? 성적표 가지고 와. 딴 데서 뭐 했는지 다 가지고 와. 그거 보고 내가 판단할 거야. 결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분류 심사하는 것 같은 거죠. 유금이 입구자. 그래서 유금을 빛나게 해주는 게 사유합이거든요. 여기 사화가 불의 시작. 유금을 빛내잖아요.
빛나는 마우스, 광마우스가 되는 거죠. 빛나는 입 해가지고 옛날에는 지지에 사화와 유급이 붙어서 사유합돼 있으면 말을 잘하는